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겐 사진 한 장을 먼저 띄우며 질문을 던지며 출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의 가장 중심점은 송유관입니다. 원유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갖고 들어오게 되면 인천 혹은 울산, 대부분은 울산이긴 한데 이 안에서 원유를 모두 다 정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출하가 되게 되고 대부분 울산에서 나오는 건 성남, 고양 라인을 타게 되며 인천에 있는 라인을 타서 다른 지역으로도 함께 퍼지게 됩니다. 이걸 기름을 퍼지게 하는 걸 송유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땅 안에 매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 다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굉장히 깊이도 깊습니다. 이걸 이제 송유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송유관과 관련되어 있는 걸 관리하는 업체들도 당연히 있고 혹은 이 석유를 부정으로 빼돌리는 사람들을 잡는 이제 기업들도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이 송유관은 그렇게 먼 장소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있는 지하 송유관이었는데요. 날짜는 2019년 5월 14일, 오늘 날짜를 기점으로 따졌을 때 약 3달 전이었던 2월 17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에 이 송유관을 뭔가 조사하고 검사를 할 직원 한 분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가야 돼서 당연히 깊이가 좀 있는 공간이다 보니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사다리가 약 5m 정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5m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서 그 안에서 송유관을 하나씩 조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띄는 이상한 물체가 있었던 거죠. 뭔가 이상하다 해서 조심스럽게 가까이 갔더니 그곳엔 한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시신이 당시에 발견됐던 모습은 긴 소매 티셔츠와 긴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소지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크게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그리고 이 근처에서 보였던 유류품이라고 보일 만한 건 잠바 정도였습니다. 발견된 시신 근처에 있었거든요. 물론 좀 눈에 띄었던 점은 양말도 없고 신발도 없었습니다. 자, 일단 발견된 모습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되게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공간에 왜 이런 시신이 있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모습만 놓고 봤을 때 좀 이상하다는 건 어떠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도 없었다는 점과 그리고 겉옷 중에 유일한 모든 옷은 있을 수 있지만 신발과 양말은 아예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맨발이었다라는 거죠. 이 시신은 무슨 이야기,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곳에서 확인이 됐던 걸까요? 물론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은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남게 됩니다. 이런 시신이 발견되면 첫 번째는 사고사, 어떻게 보면 실족사인 거죠. 우연하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근처를 배회하다 빠졌거나 이런 실족사일 확률, 사고사일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자살. 근데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자살할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높은 곳이라던가 아니면 물이 있는 공간이라던가 이런 곳이면 그럴 수 있는데 유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데 자살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타살입니다. 근데 타살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건 어디선가 사람을 죽이고 시신 유기를 여기다가 했다는 얘긴데 송유관을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주변에 CCTV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곳에다 유기를 할까? 되게 이상한 경우가 수가 되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경우를 얘기하더라도 조금은 내용이 이상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확인을 해봤는데 A씨 51세로 확인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곳에 어떻게 해서 왔는지에 대한 CCTV 분석에 들어가 봤는데 이 입구 근처에 있는 총 4곳입니다. 4곳의 CCTV가 존재하는데 그 4곳 CCTV 그 어디에도 이 남성의 모습은 확인이 안 됩니다. 즉, 이 남성은 외부에서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그럼 CCTV에도 기록이 없는 사람, 차에 대한 기록도 없는 사람, 맨발인 남자. 우린 이제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바로 사망 이유입니다. 국가수가 부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요. 제가 처음에 5월 14일이 오늘이다라고 한 이유가 석 달이 지났음에도 국가수의 정밀 부검 결과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 첫 번째 1차 구두소견이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되게 특이한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외상이 없다. 이게 만약에 자살이거나 실족사라면의 경우였는데 그러면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타살이면 어디가 깨지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직접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외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또 하나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소화기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위나 장 같은데 음식물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국가수의 구두소견에 대한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건 타살 혐의점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놓고 보겠습니다. 국가수의 부검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음식물이 없다란 얘기는 다시 전혀 없다란 얘기는 아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음식물이 소량 없다라고 얘기할 때 소화가 다 됐다고 얘기해도 뭐 죽의 형태라던가 이런 식으로 음식물의 찌꺼기라도 약간씩 남아있는 형태 혹은 장에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일정량의 음식이 그때 들어오지도 않았고 남아있던 음식물이 전부 다 소화되고 분해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아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사의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배가 고파서 사망할 확률과 수분 섭취가 안 돼서 사망할 확률, 어디가 더 확률이 크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대부분의 아사의 경우는 수분 섭취와 음식물을 봤을 땐 수분 섭취가 지속적으로 안 됐을 때 벌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이 송유관 자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관리를 안 하다 오랜만에 들어온 공간이 아니거든요. 음식물을 아예 먹지 않은 상태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기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차라리 물을 먹지 않아서 사망했다. 그러면 탈수 현상으로 사망한 겁니다. 그럴 땐 국가수의 부검 결과에서 나옵니다. 탈수 때문에 사망했다. 무언가 사인 자체도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부검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아사했구나, 뭔가 생활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가? 그러다가 여기서 사망하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부에 지금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도 위에 서두에 나왔던 이야기와 합쳐지며 더 합쳐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친인척 관계 확인해 봤을 때 동생을 찾게 되는데요. 사망자의 동생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아서 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 하나.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인천에 산다는 건 확인되는데 주소지 자체가 변동이 안 돼 있어서 어디가 주거진지는 파악이 안 된다. 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이 이야기까지 전부 섞이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는 사고사다. 그리고 아사했다. 뭐 생활 형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게 돌아가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로 어느 정도는 많은 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미스터리한 부분이 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물론 이게 거의 추측성이기 때문에, 물론 저의 개인적 추측성은 아니고 외부의 사건을 바라보시는 분들에 대한 추측성이라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외부에서 알려져 있는 대로 이게 정말 좀 힘드신 분의 아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져야 될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바로 뭐였냐면, 만약에 아사를 했다 라고 한다면 이 공간을 내려왔답니다. 5m가 되는 공간인데 거기를 추락해서 아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m의 공간을 추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다쳤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외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역으로 여기 있는 계단, 어떻게 보면 사다리를 정상적으로 타고 내려왔는데 내려왔다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다시 아사를 했다? 다시 타고 올라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고사다? 아닙니다. 깨진 부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했다? 라고 봤을 때 또 미스테리한 점 두 번째는 왜 신발이 없었을까에 대한 이상한 점입니다. 2월이었습니다. 추웠죠. 뭔가 굉장히 추워서 집이 뭔가 좀 형편이 어려워서 좀 따뜻한 곳을 찾다 이 옷에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왜 신발과 양말이 없었을까?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럼 그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 여기서 이어지는 세 번째 미스테리가 바로 CCTV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분명히 얘기한 건 CCTV 주변의 걸 전부 확인했지만 남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뒤에 붙인 말이 이거 외에 동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죠. CCTV의 사각지대로 들어왔다라는 말밖에 말이 안 맞는 건데 CCTV 내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유관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송유관을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송유관을 타고 들어왔나? 근데 송유관을 타고 들어왔다고 얘기할 때도 조금 무서운 점이 뭐였냐면 송유관실 내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송유관 내에는 이미 어떻게 보면 석유를 보내고 있는 거라 뜨겁고 그리고 압력이 매우 높아서 이 안에 이상한 물체가 들어가면 바로 센서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겉에 있는 외부를 타고 어디선가 왔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매설돼 있거든요. 정말 매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왜 외투를 벗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도 과거에 진행했던 컨텐츠가 있는데 대부분 저체온증 사망이 발생하게 됐을 때의 특징입니다. 저랑 엘리사렘 사건 혹은 예전에 수영장 보일러실에서 발견됐던 나체 시신 사건 또 외국에서 제2의 엘리사렘이라고 해서 제가 진행했던 컨텐츠도 있었습니다. 냉동창고 안에 혼자 들어가 이제 옷을 벗고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저체온증이 되면 굉장히 추운 곳에 있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감각기관에 약간 오류가 생깁니다. 분명 매우 추운데 굉장히 덥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며 자신의 옷을 벗게 됩니다. 대부분 저체온증 사망을 하게 되면 나체의 상태나 옷을 벗은 상태로 확인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가 만약에 저체온증 사망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이상한 점은 첫 번째, 겉 외투의 잠바만 벗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신발과 양말을 벗었다라는 게 답니다. 근데 신발과 양말을 어디서 벗었는지 그리고 그 신발과 양말은 어디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게 정말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저체온증 사망이면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송유관은 뜨겁습니다. 안에 분명히 석유가 움직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해서 이 송유관이라고 부르는 공간 실내가 아닌 송유관이 모여있는 이 관리하는 장소는 당연히 외부 바깥보다는 따뜻합니다. 제가 당시 2월달에 날씨를 확인해봤는데 새벽 시간이어도 굉장히 추운 시간이었어도 영하 기온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가 영하 5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실내 안에 있었을 때 전제 조건을 깠을 땐 영하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어디에도 매치가 안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미스테리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여기까지 얘기했을 땐 뭔가 훔치려고 했나? 송유관을 훔쳐서 석유를 빼돌리려고 한다. 저희도 이제 한국석유관리원 쪽에다가 문의를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뭐 드릴로 뚫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압력이 세게 되면 바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되게 조그마한 구멍을 판 뒤 이제 어떻게 보면 빨대 같은 걸 계속 이어서 조금씩 석유를 빼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라고 치기에는 아무런 도구가 없습니다. 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본 결과 석유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그냥 남자였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도대체 이곳에 어떻게 그리고 왜 들어왔던 걸까요? 그리고 미스테리한 점 마지막은 당시에 기사가 나오고 난 뒤 후속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그리고 브리핑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하지만 외부에 우리가 알려진 대로 추워서 들어온 좀 뭔가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던 분께서 아사를 했다 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은 아사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석유 같은 걸 훔치기 위해 들어왔다 발생한 사건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건일까요? 이 사건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계속적으로 확인해보고 만약에 뒷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사건 그 이유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댓글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